엔드코트. 이제 기름값의 저주 끝났습니다. 엔드코트. 50년 한 맺힌 삼성이 해냈다.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숨통을 평생토록 짓눌러왔던 그 끔찍한 기름값의 저주.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로 100메가와트급 그린 수소 생산 시설을 끝내 완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저주받은 땅에 태어났다는 패배주의적인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오만한 중동 국가들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려야만 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당신의 일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치고 고단한 퇴근길, 어쩔 수 없이 들른 주유소에서 차가운 주유기를 꽉 쥐고 있는 당신의 거칠어진 손을 말입니다. 주유기 화면에는 당신의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숫자로 번쩍이고 귓가에는 무심하고 차가운 기계음만 울려 퍼집니다. 마지못해 지갑을 열어 한도 초과를 걱정하며 신용카드를 꺼내는 당신의 입술 사이로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퇴근하는데 도대체 왜 당신의 월급 통장은 매달 밑빠진 독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남들보다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덜 했기 때문입니까? 제가 심리학자의 양심을 걸고 단언컨대 그것은 절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억울한 생존 세금을 강제로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에너지를 해외에서 사오는 수입 의존도가 무려 94%에 달하는 처참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흘린 끈적한 땀방울과 노동의 진짜 가치가 사실상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저 멀리 바다 건너 누군가의 변덕스러운 소나기에 쥐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비참한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들여오는 원유의 95%가 고작 폭이 33km밖에 안 되는 아주 비좁고 위태로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목줄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 겨우 30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좁디좁은 바닷길 하나에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전체의 밥줄과 생명줄이 위태롭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셈입니다. 그곳에서 이름 모를 누군가가 감정에 휩싸여 작은 총기 하나만 잘못 만져도 그 나비 효과로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떠드는 지루한 무역 지표나 것이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목에 언제 조여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아주 단단하게 묶여있다는 끔찍한 뜻입니다. 이토록 지독하고 잔인한 경제적 족쇄의 존재를 당신은 도대체 언제까지 모른 척하며 스스로를 속일 생각입니까? 우리의 목을 조르는 이 숨막히는 통제와 무기력은 어제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뼛속 아주 깊은 곳까지 새겨져 내려온 아주 오래되고 잔혹한 집단적 심리 상처이자 트라우마입니다. 1970년대 온 국민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차갑고 캄캄했던 겨울의 기억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장 뗄 기름을 구하지 못해 꽁꽁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비벼가며 주유소와 충전소 앞에 끝도 보이지 않게 줄을 섰던 그 참혹하고 비참했던 풍경 말입니다. 국제 유가가 단 석 달 만에 무려 4배나 미친 듯이 뛰어오르며 온 나라를 패닉에 빠뜨렸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방 곳곳에서는 기름 배급표가 마치 생명줄처럼 나돌았고 소비자 물가는 무려 24.7%라는 경이적인 숫자로 치솟았습니다. 어제 100원을 주고 샀던 두부가 자고 일어나니 125원이 되어버리는 상식이 완전히 붕괴된 미친 세상이었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텅 빈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갔던 어머니들의 흔들리는 눈빛에는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저축해둔 통장 속의 돈 가치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녹아내리는 것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꼼짝없이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 두 번의 거대하고 파괴적인 오일 쇼크는 우리 세대의 뇌리 속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가장 무서운 정신적 질병을 남겨버렸습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나라도 망하고 내 소중한 인생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대한 공포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능으로 깊숙이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아도, 미친 물가가 내 주머니를 강탈해가도 그저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체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점원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피를 빨리는 것을 마치 피할 수 없는 얄궂은 운명인 것처럼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심리학자로서 당신의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 옛날 부모님 세대의 낡은 공포에 갇혀서 차가운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에서 우산조차 펼칠 생각 없이 그저 온몸으로 비를 다 맞고만 서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체념하고 순응하는 나약한 태도가 결국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갉아먹는 가장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이 된다는 사실을 진정 알고는 계십니까? 하지만 인간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세상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거대한 바람개비 같은 풍력 발전기를 돌리며 새로운 해방의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대중의 99%는 사막 한가운데 떠오른 신기루를 보며 헛된 믿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달콤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 우리의 두 눈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빠져 허우적대는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번쩍이는 전기차를 할부로 사기만 하면 기름값이라는 경제적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이라는 순진한 맹신입니다. 최신형 전기차를 뽑아 고속도로를 소리 없이 달리며 스스로가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앞서가는 세련된 지식인이라고 뿌듯해하시나요? 추운 겨울날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꼼짝도 못할 때 계기판에 빨갛게 깜빡이는 배터리 잔량 표시를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불안에 떨어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짓은 그만두고 솔직하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당신이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결코 재정적인 자유와 독립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주유소라는 무겁고 녹슨 쇠로 만든 수갑을 풀고 거대한 배터리라는 세련된 플라스틱 수갑으로 바꿔 찬 것뿐입니다. 개인이 타는 작은 승용차 정도는 배터리로 어떻게든 굴러간다고 100번 양보해봅시다. 하지만 수백 명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거대한 비행기나 수만 톤의 화물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는 컨테이너선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행기를 무거운 배터리로 띄우겠다는 발상은 당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꽉 찬 기름통 50개를 싣고 달리라는 말과 똑같이 무식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끔찍하게 무거워서 정작 비싼 돈을 내고 타야 할 승객이나 값비싼 화물은 단 하나도 싣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거대한 날개가 멈춰버리고 해가 져서 밤이 되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리는 그 변덕스러운 간헐성 에너지로는 절대로 이 거대한 세상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타는 사막 한가운데서 차가운 얼음으로 집을 지으려 애쓰는 멍청한 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무리 피땀 흘려 정성껏 지어놔도 결국 해가 뜨면 다 녹아내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만 당신의 야른 지갑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당신이 매달 차 할부금을 갚으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거대한 물류 트럭들은 여전히 시꺼먼 기름을 펑펑 태우며 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핏줄인 운송 시스템이 여전히 중동의 기름에 묶여 있다면 내일 아침 당신의 식탁에 오를 빵 한 조각의 가격은 언제든 변함없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무언가 크게 바뀌었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잔인하고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불쌍한 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갉아먹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진짜 탈출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뒤엎을 완벽하고도 소름 돋는 해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존재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는 에너지를 단단한 깡통에 담아
시간의 제약 없이 영원히 보관하는 마법 같은 기술, 바로 수소입니다. 이 기술의 원리는 중학교 과학 시간만 졸지 않고 들었다면 누구나 알 만큼 아주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흔한 물에 강한 전기를 가해서 그것을 수소와 산소로 쪼개어 분리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거나 태양이 너무 뜨거워 에너지가 남아돌 때 그 버려지는 전기를 이 수소라는 보이지 않는 통조림에 꽉꽉 눌러 담아 쟁여두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언제든 그 통조림을 따서 다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시간을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이 통조림 안에 압축된 에너지의 파괴적인 밀도 또한 당신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일한 무게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수소 1kg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쓰는 휘발유보다 무려 4배나 더 강력한 힘을 냅니다. 똑같이 등짐으로 1kg을 짊어지고 걷는다면 수소를 등에 업었을 때 4배나 더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이 에너지를 다 태우고 났을 때 나오는 찌꺼기입니다. 우리의 폐를 갉아먹는 시커먼 매연도, 공기를 뒤덮는 미세먼지도, 지구를 끓게 만드는 이산화탄소도 단 한 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거대한 트럭의 배기구에서 오직 맑고 깨끗한 생수 한 컵이 똑똑 떨어질 뿐입니다. 자연의 엄격한 물리 법칙마저 완벽하게 지지하는 이 흠잡을 데 없는 공식. 그런데 여기서 머리가 좋은 분이라면 강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나 완벽한 에너지의 정답을 두고 지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독일도, 일본도, 그 잘난 미국도 전부 줄줄이 실패하고 포기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눈물이 날 만큼 너무나도 단순하고 잔인한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게 비쌌습니다. 기존의 기름값의 몇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이 에너지를 뽑아내서 쓸 바보 같은 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는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이 거대하고 견고한 비용의 벽을 산산조각 내기 위해서는 기존 시장의 모든 낡은 상식과 규칙을 망치로 부숴버릴 지독한 미치광이가 필요했습니다. 전 세계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기어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강제로 비틀어버릴 독종 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포기하고 쓰러졌던 금화의 40년 장벽을 바로 한국의 기업이 기어이 산산조각 내며 뚫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름 끼치는 집념으로 100년 역사의 판을 뒤엎었는지 그 과정을 아시게 된다면 지금 당장 당신이 은행 통장 잔고를 대하는 안일한 태도마저 뼈저리게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잔혹하고도 철저한 전략으로 그 불가능한 거대한 장벽을 찢어발긴 것일까요? 이제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반격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딱 5초만 영상을 멈추고 저와 함께 아주 짧은 심리 테스트를 하나 해보시죠. 눈을 감고 지난달 당신이 받았던 얄팍한 급여 명세서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수모를 견디며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의 3분의 1이 미친 듯이 오르는 버스비와 헉소리 나는 마트의 영수증 금액으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린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솔직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물가 상승이라는 핑계에 질질 끌려다니며 뼈 빠지게 일만 하는 비참한 재정적 노예로 살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것은 그저 유튜브의 흔한 클릭 한 번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 속에 단단히 따리를 튼 그 패배주의를 끊어내겠다는 당신 뇌에 스스로 새기는 강렬한 해방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타협 없는 단호한 마음으로 엔드아 포즈, 나는 오늘 깨어났다 엔드아 포즈 라고 직접 적어보십시오. 스스로의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변화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신 깨어있는 분들만 데리고 이제부터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승부사들이 어떻게 이 부조리한 판을 완전히 엎어버렸는지 그 아름답고도 무서운 진실을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의 엔지니어가 복잡하게 얽힌 도면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99.999%라는 완벽한 순도의 숫자가 선명하고 오만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미친 생산 단가를 후려치기 위해 삼성 E&A는 짐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476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공에 던졌습니다. 그 돈으로 100년이라는 뼈저린 시행착오의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의 수소기업, 넬의 지분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하게 남의 낡은 기술에 기대어 안주하는 짓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100년치의 지식과 노하우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비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그 누구도 공장 규모로 돌려보지 못한 펜 방식의 100메가와트급 수소 설비를 스스로 창조해냈습니다. 자, 이 잔혹하고도 우아한 승부사의 행보에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회사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 맹신하며 매일 불안에 떨면서도 책상 앞을 지키는 나약한 직장인에 불과합니까? 진짜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푼돈을 아끼며 벌벌 떨지 않습니다. 거대한 돈을 지불해 타인의 100년치 시간과 피땀을 통째로 사들이고 그것을 숫돌 삼아 자신만의 날카로운 칼로 벼려냅니다. 당신의 그 얄팍하고 초라한 인생 방어전에서 당신은 남에게 동정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무기를 비싼 대가를 치르며 사들이고 있습니까? 화면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왼쪽 화면에는 1970년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끔찍한 열사의 모래바람 속에서 땀범벅이 된 채 무거운 철근을 짊어지고 걷던 낡은 작업복의 우리 삼촌과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고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젊음과 건강을 헐갑에 팔아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2026년 정확히 같은 오만의 붉은 사막 위에 당당하게 서서 47년짜리 독점 개발 계약서에 흔들림 없이 도장을 찍는 매서운 눈빛의 한국 청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이 없어 온갖 서러움을 다 받아야만 했던 약소국의 가장 치밀하고 소름 돋는 통쾌한 역사적 복수극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름도 낯선 오만이라는 나라의 척박한 사막이었을까요? 언제 총알이 날아들고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우회하여 그 어떤 전쟁의 피바람도 닿지 않는 안전한 바깥쪽 사막을 영악하게 골라낸 것입니다. 한국의 독한 기업들은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그 거대한 모래땅을 향후 반세기 동안 통째로 깔고 앉아 그곳의 태양과 바람을 쥐어짜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생존을 위해 피눈물로 달러를 주워 담던 그 지옥 같은 사막에서 이제 우리는 거만한 중동의 에너지 지도를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쥐락펴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서운 통제력은 저 멀리 사막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다음 함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당신의 뇌리에 아주 날카롭고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스쳐 지나가야만 정상입니다. 그 멀고 뜨거운 모래밭에서 꾸역꾸역 만들어낸 수소를 대체 무슨 수로 바다 건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당신의 안방까지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이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그 누구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하고 숨막히는 덫을 짰습니다. 사막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공장의 손을 거쳐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기체는 SK의 거대한 플랜트 안으로 빨려들어가 영하 253도라는 우주 공간 같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10분의 1 크기의 작은 액체로 무자비하게 압축됩니다. 이렇게 작아진 에너지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세계 시장을 집어삼킨 현대의 자동차 심장 속으로 날카롭게 꽂힙니다. 그리고 남은 에너지는 두산의 거대한 연료 전지를 무섭게 돌려 결국 당신이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불을 밝히는 것이래 전등을 환하게 켭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운반되고 소비되고 발전되는 모든 길목마다 한국 기업의 깃발이 섬뜩하게 꽂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동의 사막에서 시작해 당신의 집 안방까지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조립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뿐입니다. 도대체 언제 이 거대한 파이프의 밸브가 열려 당신의 지갑에 돈이 꽂히게 될까요? 그 잔인하고도 운명적인 시간은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교차점이라 불리는 한순간에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눈앞에 커다란 두 개의 그래프가 그려진 화면이 있다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위로 흉측하게 솟구치며 영원히 당신의 피와 살을 빨아먹을 것 같은 검은색 선은 바로 변덕스러운 기름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서 아래를 향해 맹렬하게 곤두박질치고 있는 파란색 선은 새로운 시대의 생명수, 바로 수소의 가격입니다. 절대로 만날 것 같지 않던 이 두 개의 엇갈린 선이 마침내 피 튀기며 충돌하는 붉은 점, 경제학자들은 그곳을 죽음의 교차점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독한 전략가들은 바로 2031년을 그 잔혹한 운명의 해로 못 박았습니다. 수소 1kg의 가격이 단돈 1달러, 우리 돈 천몇백 원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 낡고 썩은 화석 연료의 시대는 그날로 무참히 학살당할 것입니다. 물건을 싣고 달리는 트럭의 연료비가 무너지면 당신의 숨통을 조이던 마트에 미친 물가도 마침내 두 손을 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제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포식자들은 이미 낡은 시대의 목을 치기 위해 시퍼런 도끼를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20세기의 낡은 잣대로 푼돈이나 아끼며 쓸데없는 가계부나 끄적이고 있습니까? 기술과 돈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세상의 판이 어떻게 통째로 뒤집히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없이 그저 머리가 아프다며 귀를 틀어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지독한 기름값의 저주는 천재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 덕분에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 깊은 곳에 곰팡이처럼 피어난 그 가난하고 옹졸한 사고방식의 저주는 도대체 누가 깨부숴 준단 말입니까? 이제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카메라를 응시하는 제 두 눈을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스튜디오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오직 진실만을 뱉어내는 제 입술에만 차가운 빛이 떨어집니다. 국가와 재벌이 거대한 수소 경제를 완성해서 나라 전체의 덩치를 키운다고 해서 그들이 당신 개인의 찌그러진 인생과 텅 빈 통장까지 구원해 줄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은 제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자본주의의 돈의 법칙은 언제나 짐승처럼 잔인합니다. 돈은 현실에 안주하는 멍청한 자의 주머니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시대를 읽어내는 영악한 자의 금고를 향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지독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피와 눈물, 그리고 몸이 부서지는 육체의 노동을 기꺼이 제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판이 뒤집힌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유일한 생존 무기는 오직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진 지능뿐입니다. 영상이 끝나는 즉시 스마트폰에 깔린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당신의 초라한 잔고를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 무서운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은 오늘 대체 어떤 무기를 갈고 닦고 있습니까? 그 솔직하고 처절한 당신의 현실적인 계획을 어쭙자는 변명 따위는 섞지 말고 지금 당장 댓글창에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멍청하게 속고 있는 국민연금과 노후 자금에 얽힌 소름 끼치는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를 남김없이 발가벗겨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뇌를 자본주의의 맹독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